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더 패밀리 가족에 대한 문제죠. 자, 개자리 공주 달과 천칭자리 공주 금성입니다. 자, 지금 별자리가 바뀌었어요. 행성은 같지만 별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자리 공주 달 양육과 보호 천칭자리 공주 금성 분배와 가족의 내면의 심리를 모아하니 가족을 이루고 싶은 누군가와 결합하거나 합가 혹은 그것을 위해 고백하고픈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고픈 자 카드를 내담자를 생각하면 뽑을 때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이저 아르카나 때도 설명했죠. 자 천칭자리 금성의 특성입니다. 천칭자리 금성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1대1 혹은 1대 다수의 관계거나 혹은 가족 간의 문제인 거지 내 개인의 문제인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이 경우에는 내면적인 심리 자체도 나보다는 나와 우리 가족 혹은 이제 내 연인에 대한 즉 나랑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이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나 혹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집단에서 파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A 혹은 B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가족의 집단이거나 혹은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소속돼 있는 가장 마이너한 집단, 즉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마이너한 집단인 가족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의 트러블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카드를 리딩을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고민으로 찾아왔더라도 그 고민의 원인이 가족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이상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문제점은 나 혹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내가 문제거나 상대방이 문제거나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혹은 연인 간의 문제에서 벌어지거나. 자,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은 상호작용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이 문제점에 대한 해답도요. A 혹은 B가 아니라 이 두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상의하거나 합의하거나 결합해서 나오는 제3의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 카드가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자 예를 들면 상담을 하시는 분이 왔습니다. 자, 제가 요새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요 라고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와서 혹시 집단이나 혹은 가족 내에서 본인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근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저를 힘들게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카드에 대한 답은 뭐냐면 서로가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지금까지의 카드들을 쭉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이번 카드도 마찬가지로 모순의 일종이긴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모순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모순인 거예요. 인간 대 인간. 자, 인간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걸 애써 하나의 결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A 혹은 B처럼 누군가가 수능하거나 누군가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C라는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고 서로의 의견을 합치면서 뭔가 점점점 새로운 답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게 있음에도 이 사람은 이걸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이 사람은 현재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면 고민은 당신만의 것인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라. 지금은 상대와 내가 누구보다 거짓이 없는 사이여야 한다. 즉, 이 사이에 자존심이거나 혹 약간 스스로 이제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만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이 카드가 나온 순간부터 이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연결 카드처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들어주가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동등하고 솔직한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금씩 맞춰 나가라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해결 방법이란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정에 대한 서로의 헌신을 존중하게 된다. 비로소 하나의 가정이 남녀의 결합을 넘어 더 큰 행복을 제공하게 된다. 자,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두 분이서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다. 근데 두 분은 기본적으로 서로 가족 혹은 정말 친밀한 사이가 아니냐. 그럴 거면 이 문제를 언젠가 극복을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거나 일방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지 않냐. 그건 지금까지 잘못된 태도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솔직하고 정말 진실로서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가 억울함이나 오해가 없게 서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한 다음 비로소 상대방도 나도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헌신하고 있음을 알면 상대방들은 서로 존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만큼 나를 위해 희생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도 내 의견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고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깨달아라. 그래야 비로소 두 분이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집단에서 지금까지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등탈이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저는 개인적으로 세듀서 카드가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되게 내적인 트라우마나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 자, 19번 어보션 낙태 카드인데 별자리는 개자리 공주 달이고요.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성만 봐도 알겠죠. 자, 개자리 달 내면적인 문제. 자, 정갈자리 명왕성 내면적인 악, 어둠, 트라우마.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내면적인 어둠과 악, 트라우마의 문제고요. 나라는 인간이 내 내면 혹은 외부적인 작용에 의한 악한 모습 혹은 상처, 트라우마를 발견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면의 심리, 혼이 빠져나간 듯한 여성성을 희생당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모성애에 대한 죄책감, 우울증이 있는 여기서 그냥 밑줄 하나 쫙 치고 우울증이 있는 이것만 봐도 돼요.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울하거나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사안이 많아요. 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욕망에게 팔고 있다. 당신의 영혼이 지르는 비명을 애써 무시하며 우울해하고 있다. 즉, 이 카드가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내부의 작용이 됐든 외부의 작용이 됐든 본인을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끊임없이 상처 주고 있고요. 본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그냥 애써 외면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우리가 상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애써 무시하면서 나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근데 문제는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의 고통은 안 나아지잖아요. 이 사람의 고통은 이 상처를 치유해야만 없어지는데 이 상처 자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카드의 문제인 거예요. 혹은 외부적인,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적에서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제어하거나 조정하거나 나를 굉장히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내가 끊임없이 당하고 있음에도 내가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야, 본인 스스로를. 그러니까 본인마저도 본인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을 겪거나 굉장히 내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요, 죄책감이란 결국 내 안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이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 이 사람이 느끼는 우울감, 내가 왜 우울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해결 방법에서 죄책감이라는 게 나오냐면 죄책감도요, 결국 인간의 내면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예요. 어떤 신호일까요? 너 지금 네가 상처를 왜 받는지 생각을 해봐. 왜 상처를 외면하고 있어? 너 지금 너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잘못인지 넌 알고 있잖아. 이게 죄책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외면하는 순간 생겨나는 게 죄책감이에요. 항상 어떠한 것을 외면할 때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죄책감인데, 즉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결국 내 안에서든 내 바깥에서든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상처에게 소독을 가하거나 혹은 붕대를 감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자, 즉 인간의 내면적인 상처를 고치려면요,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인이 성찰하고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육체적인 상처는 생각보다 금방 나아요. 근데 정신적인 상처,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우울감 혹은 타인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말 내적인 죄책감에 대한 부분은 인간이 아무리 나 이거 용서해야만 돼, 나 이거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애써 다시 외면하는 순간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해야 한다. 좋은 카드, 즉 결과로 나왔을 때는 마음속의 상처와 마주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된다. 조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본인의 내면 혹은 본인의 외적인 상황은요, 굉장히 누군가에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혹은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이 상처를 본인 스스로가 치유해야만 해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본인은 이 상처를 계속 외면하는 순간 본인은 영원히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의 모신의 카드입니다. 문의 모신의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기억의 여신이에요. 심볼론에서 메인 카드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표지에 나와요. 문의 모신의 카드는 기억의 여신 혹은 뮤즈라고도 합니다. 뮤즈는 사실 음악의 여신도 되지만 문의 모신은 그 중에서 기억에 특화되어 있는 여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별자리, 개자리 공주 달, 사수자리 공주 목성, 양육과 보호, 질서와 믿음. 자, 내면의 심리를 봅니다. 내면의 기억 혹은 영성을 찾고 싶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영혼을 치유하고 싶은 이 카드는 특히 내적인 성숙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뽑아 올리는 카드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내면, 즉 내면적인 신념이나 질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인간의 내적인 믿음. 자, 개자리, 달, 내면, 사수자리 목성, 질서 혹은 믿음. 자, 인간의 내면적인 질서와 믿음. 자, 인간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이걸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그래, 이 모든 과정이 되어야만 이 사람은 비로소 믿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인간의 내면적인 기억, 즉 내면적이거나 혹은 영혼적인 영성을 찾고 싶거나 진실을 마주하고 싶을 때 주로 등장을 하며, 이 또한 인간의 내면적인 질서와 믿음,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 본연에 대한 믿음, 혹은 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카드는 등장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를 뽑아 올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망각한 것을 찾으려 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이 카드는요, 특히 망각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나 혹은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나의 경험 혹은 나의 깨달음이 시간이라는 모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즉 잊혀졌다, 망각되었다 라고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카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점을 봤을 때 당신의 내면은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괴롭거나 갈등을 겪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냈지라고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 당신의 영적 치유법은 결코 타인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영적 의식을 포함한 무의식적인 테라피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꼭 이건 영적인 테라피, 원석이라던가 이런 이제 흔히 신적인 존재에게 상담을 하는 그런 느낌보다도 본인이 스스로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드는 유일하게 타인에게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품었던 믿음과 신념은요, 결국은 내 스스로가 깨달았던 과거의 기억이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지침으로 삼아서 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잊혀졌기 때문에 내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 내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시키라는 소리예요. 즉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나다. 즉 나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내 내면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고, 그리고 또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치유해야만 하는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내가 구원한다 라는 한마디 문장으로 정의가 가능하겠네요. 자, 결과. 당신은 결국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조언 카드는요,
자, 좋은 카드로 봤을 때 이 카드가 등장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은 스스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스스로 찾으셔야만 해요. 이 답은 절대 누구도 알려줄 수도 없는 답이고요. 본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1번 더 아이스킨 얼음여왕입니다. 자, 개자리 공주 달이고요. 염소자리 공주 토성입니다. 자, 양육과 보호 그리고 실현과 고난인데, 자, 내적인 실현과 고난도 마찬가지로 상징합니다. 내면의 심리, 여성성이 얼어붙은 내면이 고독한 매우 엄격한 태도를 가진 어머니, 죄의식을 갖고 있는 우울함을 가진 또 우울함이 등장하네요. 자, 토성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현과 고난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면의 심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어머니 혹은 여성성이 내면에 갖고 있는 내 여성성이 차갑게 얼어버렸다라는 거야. 즉, 내가 누군가를 포용하고 보듬고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라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너 나에게 안기지 마. 너 나에게 멀어져. 나도 힘들어. 내가 널 돌볼 틈이 없어. 넌 나에게서 떨어져야만 해. 내가 널 돌볼 필요가 없어. 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나 혹은 이제 뭐 여성 형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유독 어머니와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경우에 이 카드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내담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증오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어머니 쪽에서 굉장히 나를 서투르게 대했다. 어머니 쪽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나 또한 얼어붙게 만들었다 라고 보기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사랑은 주는 법도 받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육체의 나이는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 한 인간의 내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은 항상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과 그리고 감사를 먹고 인간의 내면은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고독하고 차가워 보이고 엄격해 보이지만 이 마음에는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고 싶지도 않다라면서 애써 본인의 내면을 차갑게 얼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깨트리지 못하게. 이게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당신 안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내면의 장벽이 있다. 차갑고 냉정하게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죠. 굉장히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고 굉장히 본인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의 내면에 보니 이 사람은 결국 사랑을 주고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본인의 근원적인 모성성, 즉 양육과 보호,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말라버렸다, 얼어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게 억울한 거야. 모든 게 억울하고 모든 것에 분노하고 모든 것에 저항하는 거야.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마음의 벽을 치면서 이 벽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스스로 흘린 눈물은 당신을 향한 위로였는가 아니면 동정이었는가.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 해결 방법은요, 스스로 내면을 녹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카드가 해결 방법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안에서 모든 것에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 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서투르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더 단단하게 묶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본인의 내면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겠지. 그리고 그 상처를 보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겠지. 승자는 없지만 패자는 가득한 굉장히 비극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나왔다면 스스로 흘린 눈물이 과연 당신을 향한 위로인지, 자신을 향한 위로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은 너가 마음에 장벽을 두르고 외롭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장벽을 허물어야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결과 조언 카드죠. 자, 무감각하게 여겨지던 감정이 차츰 살아나기 시작한다. 타인을 상처 주거나 상처에 입히지 않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타인을 상처 주거나 상처 입히는 것이 사실은 내 내면에 있는 내가 타인들과 상호작용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의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이 고독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스스로가 만든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가 이 벽을 허물어야만 본인은 비로소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달이 주관하는 사안의 카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변해야 돼. 외부적인 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작용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의 변화를 가지거나 스스로 뭔가가 변해야만 해요. 내 스스로의 내면이 변해야만 발전을 하고 무언가를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자리 달의 특성입니다.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딜리버런스 해방이라는 카드고요. 자, 개자리 공주, 달과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인데 천왕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한 차원 더 성장한다고 보세요. 즉 개자리와 물병자리의 만남은 내면의 심리를 보면 감정적으로 해방된 한 차원 더 성장한 듯한 다소 두려운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게 될 듯한 시원섭섭한, 즉 이 카드는 말 그대로 해방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어떠한 문제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걸 뜻해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등장하면 어떠한 심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고 탈출했다, 내가 새롭게 더 발전된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직 내가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애써 알껍질에서 이미 벗어났는데 내가 그 알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변화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인의 내면의 변화는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왜 인간의 내면을 굳이 개자리 달로 표현했냐면 개자리의 달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스스로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깨트리면서 성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이 무섭고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당신을 보호하는 것들이 결국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임을 당신은 모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렬해 성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 카드가 해방 카드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방을 아직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상황은 변하고 있는데 내가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이미 새로운 시작은 그대를 찾아오고 있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이미 본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알이 깨지기 직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 알은 이미 깨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환경은 결국 시간 안에 쓸려가는 먼지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결국 이미 깨어난 이상 본인은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본인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과 상황은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결국 카드입니다. 비록 춥고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멈추거나 스무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걸 조언으로 보자면 이미 주변의 상황은 변했습니다. 본인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미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섭고 두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앞으로 나아가서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어떤 것에서 해방이 됐는지 어떤 것에서 벗어났는지 충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슬리핑 뷰티 슬럼버,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자, 우리 흔히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가 좀 떠오르곤 하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자, 별자리 개자리 공주고요. 물고기 자리입니다. 해왕성이네요. 자, 달과 해왕성의 만납니다. 오, 굉장히 달과 해왕성 두 조합만 봐도 이거 뭔가 현실적인 문제랑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달도 내면적인 측면이고 해왕성도 마찬가지로 내면에 집중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결국 인간의 내면 중 내면, 즉 인간의 내면 중에서도 현실과 상관이 없는 내 머릿속, 내 마음의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봅시다. 내면의 심리, 꿈꾸는 듯한 현실과 엄청 떨어져 있는 듯한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는 본질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자,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이미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못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면하는 거랑 못 보는 건 달라요. 외면하는 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거나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걸 본인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내면적인 문제에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뭐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걸 건드려주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잘 풀리겠지, 기다리면 될 거야 라고 정말 무책임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거나 혹은 무책임한 공상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 카드가 상황에 나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람은 당장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 자체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기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당신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극적인 상황을 바라고 있다. 불안을 외면한 채 마음으로만 갈망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진 않고 있다. 너무 신비한 것에 몰입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거에 정신 팔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정신 팔린 걸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쉽냐? 어려워요. 오히려 차라리 알면서 외면하는 사람은 나한테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은 자기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걸 다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불편함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걸 납득을 시키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왕자님의 키스로 깨우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충분히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다른 카드와는 달리 이 카드는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조차 이 사람의 반응이 변하길 바라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의 하나의 이정표예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깨어나게 되는 순간이 맞이하게 됐었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정표지, 이 카드가 나온 사람에게 왜 너는 바뀌지 않아요 라고 다그칠 필요도 없어요. 다그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언젠가 해방의 때를 맞이했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해방의 때를 대비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을 봅시다.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되 언젠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카드에서 해결 방법은 마찬가지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시되 언젠가 깨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람 시계처럼 언제쯤 당신은 깨어나야 합니다 라고 한마디 조언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카드에 한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자, 진정으로 본인이 뭔가 이 카드가 등장을 했었을 경우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카드가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좋아하기는 해.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마음으로 품고만 있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 공상에만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본인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근데 무서운데, 두려운데, 하기 싫은데,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굳이 다그치거나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 스스로가 언젠간 이게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걸 인지만 시켜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인간 내의 근원적인 고독함을 이해하고 벗어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좋은 카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머릿속이든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 지금까지 당신은 충분히 생각해왔지만 이것이 현실에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깨어나세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속에서 깨어나서 직접 움직이실 때가 됐을 때 움직이세요. 본인은 그것이 유일한 조언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자, 이로써 이제 달이 관련한 10가지 문제 사항을 전부 한번 둘러봤고요. 자,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부분 혹은 여성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억압받거나 상처받았거나 혹은 이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분해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10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3강은 이제 태양은 에고죠. 태양에 대한 에고는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3강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